안녕하세요. 무속의 재해석의 무당회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번이랑 비슷하게 일단 이제 제가 전하고 싶은 건 첫 번째, 사전을 찾아보자. 두 번째, 비유와 은유를 많이 사용하자. 사실상 비유와 은유는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저번 시간에도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사실상 비유고 은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수로 받는 몸의 느낌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명확하면 이제 말을 하겠죠. 근데 명확하진 않은데 마치 이게 느낌은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이랑 연계가 되는지 이 줄을 긋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어떤 느낌이 있는데 이걸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 적절한 문장 이러한 것들이 생각이 안 나다 보니까 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더라 생각이 날까 말까 하는 상태. 그런 상태로 우리가 몸에 지기로 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게 무엇으로 설명을 하면 가장 좋을까? 아니면 이것을 비유를 하자면 마치 어떤 것이랑 비유를 하면 가장 좋을까? 이러한 것들을 많이 생각해보고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사다리가 생겨요. 밧줄이 생겨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내 몸에다가 자꾸 체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꾸 습관화를 시키고 도둑질도 해본 놈이 잘한다고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그게 내 몸에 감각이 형성이 돼요. 감각이. 그러다 보면 이러한 감각은 대부분 이런 걸 거야. 우리가 배가 아픈 것도 배가 아픈 감각이 있기 때문에 배가 아프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배가 아픈 감각을 배가 아프다라는 것으로 정의를 안 하고 다른 것으로 정의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배가 아프다고 얘기를 안 하겠죠.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렇잖아요. 몸에 어떠한 신호, 아픔의 신호는 있고 아프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게 불편하거나 편하지 않거나 그러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다고 고통스럽고 아프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듯이 이게 제가 지금 말이 약간 좀 지금 어눌한데 아무튼 비유와 언어 그리고 우리가 사전적으로 이 단어 뜻이 뭔지 정확하게 많이 찾아보는 걸 저는 많이 권해드려요. 사전을. 저도 이제 지나갈 때마다 핸드폰으로 이게 어떠한 뉴스나 어떠한 뭐가 나오면 제가 모르는 단어 같은 경우는 사전으로 검색을 해봐요. 검색을 해봐서 이게 지역적인 단어가 이런 뜻이구나. 아, 편협하다는 단어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많이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무당분들도 물론 무속적인 용어들이 사전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용어들은 인터넷 검색을 조금만 해봐도 대충은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잊어먹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한번 사전으로 검색을 해보고 내가 그걸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해요. 계속 이거를 리마인드 하듯이 계속 찾아보면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명확하게 이제 내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을 내가 좀 더 많이 알면 할수록 내가 몸에 들어온 느낌을 더 많이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더 많은 비유를 할 수가 있고, 더 많은 은유적으로 더 많이 설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책이라는 거는 어떠한 공부를 목적으로 읽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 뭐더라 답은 알고는 있는데 감각적으로 답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책에서는 뭐더라 하던 거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였어.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였어라는 문장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감각이랑 이 문장이랑 매칭이 돼서 하나로 합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명확해져요. 명확해지면 우리가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근데 이거는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 신기라고 표현합시다. 어떤 사람은 신기가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더 좋아하는 거고
좋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신기를 그냥 기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내 몸에 와닿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와닿는 단어가 달라요. 근데 무당분들은 상대방이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 단어를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좀 더 이해하는 것도 빠르고 좀 더 공감하는 능력도 좀 더 빨라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단어적 정의를 정확하게 내가 먼저 내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길을 잃는 경우가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했듯이 자꾸 비유를 해보라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고, 아, 이거 같아. 이런 기분인 것 같아. 아, 이 느낌은, 아, 그냥 배가 아픈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아. 아, 이 느낌은 뭐뭐인 것 같아. 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것도 잘 안 된다고 하시면, 그냥 배가 아픈 거를 그냥 설명을 하세요. 어느 쪽 옆구리가 아프면서 이게 맹장 쪽인 것 같은데, 이쪽이 약간 아픈데 이게 쿵 하고 아픈 게 아니라 마치 똥이 마려운 것처럼 그런 아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기가 찌릿찌릿 오는 듯한 약간 신경통 비슷하게 고통이 막 이렇게 떨리는 듯한 아픔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몸에 대한 어떠한 반응을 말로서 자꾸 설명을 해야 돼요. 예. 우리는 그래 감정이랑 기억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체 내부에 쌓인다고 해요. 그래서 그 특정 부위가 많이 아픈 경우가 있고 그 감정을 해소를 하면 이 아픈 부위가 정말 거짓말처럼 싹 사라진다. 고통이 아픈 게 없어진다. 이러한 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됐지만 심리학적으로나 어떠한 체질적으로나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인체에서 이러한 것들이 해소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굿 한번 하고 나면 시원하다고, 뻥 뚫린 것 같다고, 쌓여 있는 게 뻥 뚫린 것 같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쌓여 있는 체증, 이 체증이라는 게 우리가 뭐 정말 뭔가 쌓여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기분상 뭔가 계속 쌓여 있는 것처럼 어깨도 무겁고 견갑골도 무겁고, 그런데 운동을 하고 나서도 잘 안 되는 게 굿 한번 하고 나니까 아픈 게 싹 사라지고, 예. 그래서 막 조상님들은 어깨 위에 앉는다는 얘기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런 것들이 비유잖아요. 조상님들이 어깨 위에 앉는다. 비유, 은유. 예.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는 비유와 은유를 통해서 모든 대화를 하기 때문에 내 몸의 감각도 비유와 은유를 사용해서 마치 앞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 자꾸 이걸 말로 뱉는 연습들을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말문이 트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우리가 대충 느낌적으로 아는 단어들도 그냥 사전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자. 정말 저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게 서서히 습관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 단어를 모른다. 대충은 알아. 뭔 말인지. 뭔 말인지 그냥 느낌적으로는 알아요. 예. 지엽적이다. 대충 뭐 지엽적이겠지. 이렇게 알아요. 예. 근데 그걸 사전을 찾아보면 정말 그 쓸모없는 어떤 테두리 이쪽을 얘기를 가리키거든요. 우리가 뭐 계륵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자를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 예. 이런 대충 알고 있는 것들을 좀 더 명확성을 가지면서 내가 알게 된다면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좀 더 명확하게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신체 부위에 감각이나 신호가 왔을 때 그것을 마치 어떠한 것처럼 자꾸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네. 아, 이 느낌은 이래저 외할머니가 오신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 아, 이 느낌은 동자님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 아, 이 느낌은 장군님이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항상 활동을 한다, 움직이신다 얘기를 하는데 그 움직이는 거 외부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내 몸 안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내 몸 안에서. 그러니까 내 몸 안에서 움직이는데 이 움직임을 사람들마다 특정 부위에 따라서 그 해당 조상님과 신령님들이 움직이는 부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네. 어떤 사람은 왼쪽 배가 아프면 친가 쪽, 오른쪽 배가 아프면 외가 쪽, 왼쪽 어깨면 친가 쪽, 오른쪽 어깨면 외가 쪽. 그러한 느낌으로 나만의 어떠한 그러한 공식을 만드는 거예요. 다 통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이렇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우리들이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대부분 그런 거지
이게 전체한테는 다 통용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나만의 지도, 나만의 지도를 만들어야 돼요. 나만의 사용 설명서.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내 꼬라지 사용 설명서를 내가 만들어야 되고, 내 꼬라지 사용 설명서를 내가 체험을 통해서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문서고, 그게 몸문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내 꼬라지는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문제는 내가 나를 못 믿어서 그렇지. 대부분 점사를 못하는 거는 내가 나를 못 믿어서 그래요. 내가 나를 안 믿으면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안 믿어줘요.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그렇듯이 내 신령님, 내 조상님들도 내가 돌봐주고 내가 지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조하고 싶은 점은 자꾸 말로써 풀어서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해라, 첫 번째. 그리고 그냥 아는 단어라도 그냥 내가 느낌적으로 알고 있으면 사전을 검색해서 한번 이 단어의 뜻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자. 그리고 세 번째는 비유와 은유를 많이 사용해서 자꾸 설명을 해보려고 하자. 아, 이 느낌은 뭐와 비슷한 것 같아. 이 느낌은 뭐와 비슷한 것 같아. 이 느낌은 사과 느낌이야. 이 느낌 뭐 느낌이야. 내가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던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말로 설명을 못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책 같은 경우는 말로 설명 못하는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내가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도구란 말이에요, 책도. 예. 그래서 경문 같은 경우도 많이 알고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이 오면 그냥 경문 한 소절이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로 공수 끝이에요. 점사도 끝이고, 나머지는 이제 서로 이제 살을 붙이는 거죠. 뼈대만 있어요, 사실. 알려주는 건 뼈대만 알려줘요. 거기에다 살을 붙이고 하는 거는 서로 왔다 갔다, 말을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춰가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의 살이 되다 보면 그게 하나의 인격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 인격적인 구조가 만들어지면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이야기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소설처럼. 단지 그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말 살아있냐? 그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상의 어떠한 것들을 내 뇌에서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신령님, 조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자유예요. 이걸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사용할 거가 문제인 거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 저도 그거를 배워가고 있으면서 내 꼬라지 사용 설명서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꼬라지, 저는 신기를 신경,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조상님들은 내 몸 안에 있다라는 거고, 신은 분명히 있지만 내가 느낄 수 있는 거는 그 신의 활동만을 내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내가 대분류로 이렇게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목차를. 그러면서 나만의 어떠한 무당이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가는 거죠. 예,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그냥 잘하는 걸 잘하자. 일단은 이걸 가지고 며칠 전에 이제 공수란다 생각이 떠올랐는데, 오늘 청소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또 뭐 비유와 은유라는 게 먼저 떠올라서 오늘 이걸 먼저 촬영을 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잘하는 걸 잘하자. 일단은 그렇게 그런 영상으로 제가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